서울 프라임병원의 최훈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웃으시는 게 훨씬 더 잘 나오시네요. 말을 하다 보면 안 웃어요. 오늘 아침부터 떨려가지고 화장실도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원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무릎 관절인데요. 그 중에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무릎 연골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연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골과 연골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골은 뼈 끝부분에 붙어 싸고 있는 껍질 물렁뼈를 말하는 것이고, 연골판이라는 건 뼈와 뼈 사이에 따로 존재하는 물렁뼈를 말합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가 바로 이 연골판입니다. 그럼 무릎의 연골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릎에 있는 연골판을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연골판 모양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C 모양으로 각각 외측, 내측으로 한 개씩 존재합니다. 그리고 경고루 고평 부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에서 충격을 흡수해주고 관절 운동을 부드럽게 해주며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는 주로 외상에 의한 찢김과 반복적인 동작 및 노화 등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 등이 있습니다. 찢김, 즉 파열은 스포츠 활동 시 경골이 고정된 상태에서 외력에 의한 슬관절의 뒤틀림 등으로 잘 발생합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파열된 모양이나 위치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건 수술 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들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여러분들은 그저 무릎 손상 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지, 수술이 필요하다면 어떤 수술이 있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월상 연골판 손상 시 나타나는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주 증상은 통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통증이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통증과 함께 무릎이 붓게 됩니다. 또한 무릎 관절 운동 범위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며, 즉 다 펴지지 않거나 완전히 굽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릎이 잠긴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구부릴 수도 펼 수도 없이 락킹, 즉 잠겨버리는 거죠. 또한 활동 중에 무릎이 갑자기 맥이 풀리듯이 확 꺾여버리는 증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럼 반월상 연골판 손상 시 알 수 있는 진단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환자를 진찰해서 알 수 있는 이학적 방법에는 첫 번째로 압통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환자의 무릎 관절면을 따라 손가락으로 압력을 가했을 때 내측이 아픈지 외측이 아픈지, 아픈 면에 따라서 내측, 외측 연골판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고, 또 무릎에 붓기가 있는지, 물이 찼는지 만져보는 것이 있습니다. 맥모레이 테스트라고 해서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회전을 시켰을 때 증상 유무를 체크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학적 방법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손상을 의심하는 정도이고, 또한 연골판 손상이 단독으로 있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인대 손상이나 골절 등의 손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무릎 손상이 있고 정도가 예사롭지 않을 때는 반드시 MRI 촬영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월상 연골판 손상 시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파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증상이 경증일 경우에는 보존적 증상 치료를 시도하기도 하는데, 우선 경구약이나 얼음팩 등으로 통증과 붓기를 줄일 수 있고, 물리치료 등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퇴사두근의 근력 강화 등으로 무릎 관절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골판 절제술입니다. 파열된 부분을 절제하여 증상을 완화시키고 추가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도려내버리므로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으나 연골판의 일부가 없어지게 되므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골판 봉합술입니다. 파열된 부위를 봉합하여 재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손상된 부위를 복원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연골판이란 게 해부학적으로 재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봉합술이 마냥 이상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봉합을 해도 재생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열의 위치나 정도, 형태에 따라 봉합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골판 이식술이 있겠는데,
이 경우는 대개 연골판 절제술을 하고 나서 70% 이상 절제가 되었을 때 남아있는 연골판이 거의 없는 경우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사이즈에 맞는 연골판을 구해 절제한 후 빈자리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역시 환자의 연령이나 연골의 상태 및 관절의 정렬 상태에 따라 고려하는 점이 많으므로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정해야만 합니다. 반월산 연골판을 다치신 분들이 흔히 궁금해한 점이 꼭 수술을 해야만 하는가, 수술을 할 때 절제를 하여야 하는가, 봉합술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꼭 수술을 해야만 하는가? 연골판 손상이 심하여 구부리거나 필 때 장애가 생기고 갑자기 무력감이 생기는 정도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편감이나 통증만이 주 증상이신 분들은 당연히 수술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골판 파열을 방치하여 조금씩 연골판 조각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 이러한 조각이 관절 사이에 끼어 매끄러운 연골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방할 수 있었던 퇴행성 관절염이나 만성 활액막염을 유발하여 나중에 반월산 연골판을 절제하더라도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고 활동적인 나이에 이러한 진단을 받았다면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어느 때 봉합하고 절제를 하는가? 그림과 같이 반월산 연골판은 가장자리 일부에만 혈액이 공급되고 안쪽의 대부분은 혈액 공급이 없이 마치 손톱처럼 그 충격 흡수 기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톱을 봉합을 해도 붙지 않듯이 대부분의 반월산 연골판은 봉합해도 붙지를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5가지 흔한 파열 형태 중에 A번의 경우는 꼭 봉합해야만 하는 파열 형태이고 나머지 4가지는 절제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A번은 가장자리에만 길조각이 찢어졌기 때문에 봉합이 가능하고 절제에 따르는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꼭 봉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가지는 안쪽에서 가장자리 방향으로 찢어졌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부위이므로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연골판을 완전히 절제하는 것을 전 절제술이라고 하고 일부만 절제하는 것을 부분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전 절제술을 시행한 분에게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일찍 올 수 있습니다. 절제술과 봉합술의 재활기간은 절제술을 한 후에는 일상생활 복귀는 1주, 운동 복귀는 4에서 7주가량 걸립니다. 봉합술 후 목발 및 보조기는 6주, 운동 복귀는 12에서 16주 정도 가능합니다. 재활기간 및 하루에 재활에 투자하는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므로 수술 방법 결정 시에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무릎의 반월산 연골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손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는 것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서울 프라임병원의 최훈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